안녕하세요. 데코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전 영상에서 제가 이 공간 박스를 리폼하기 위해서 목재 치수 계산하는 과정 보여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 목재들을 다듬고 또 접합하는 과정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재단된 목재 가운데 스프러스 판재 19T로 재단한 다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50mm 폭 4개, 또 30mm 폭 4개 이렇게 재단했고요. 제일 먼저 사포로 살짝 다듬어 줄게요. 사포는 큰 가시래기 없애주는 정도로 가볍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포는 좀 목재의 표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150방 정도를 서로 비벼서 잘 문질른 다음에 살짝 사포할게요. 네, 사포한 나무를 30mm 폭 하나와 50mm 폭 하나를 이렇게 접합을 시켜서 기역자로 다리를 만들어 줄게요. 접합은 양면 테이프와 목공 본드를 이용해서 접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타카와 컴프레셔가 있으면 여기 접합면에 그냥 본드 칠하시고 타카핀 25mm 이상 30mm 정도로 이렇게 바로 박아 주시면 되고요. 또 양면 테이프 하지 않고 목공 본드만으로도 충분히 접합은 가능합니다. 완전히 건조되기까지 나무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셔가지고 예, 접합하시면 됩니다. 양면 테이프는 완전히 두께 얇은 거 사용하셔야 됩니다. 두꺼운 걸 사용하시면 잘못하면 두께 때문에 나무가 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얇은 걸로 사용하시고요. 목공 본드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서 접합해 주시고요. 본드가 묻으면 좀 닦아 주세요. 본드가 묻어 있으면 페인트 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합을 해주시고 양쪽 끝선 양쪽 끝부분에 손으로 잘 만져 주셔서 30mm 폭과 50mm 폭이 잘 맞을 수 있도록 맞춰 주세요. 이렇게 해서 4세트 접합할게요. 눌러서 본드가 튀어나오는 건 닦아 주세요. 네, 이제 앞면에 다리를 부착하기 전에 제가 이 하단부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하단부에 모양 내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하단부의 가로바가 폭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곡선 모양을 넣게 되면 얘가 아무래도 이렇게 드러날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이렇게 제거를 할게요. 요 핀이 박혀 있었는데 제가 요거 제거하고요. 요 위에 저희가 치수 계산해서 준비해둔 CBT 미성합판 위에 모양 내는 것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직소기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8T 7.5T 조금 더 얇은 미성합판을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미성합판 길이에 맞는 종이 중간 절반 2등분을 하셔가지고요. 요 모양 안에서 이렇게 곡선 모양을 내고 싶은 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요거 오려가지고 대칭 이용하셔서 네, 반대쪽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네, 곡선을 그려서 가위로 오려 주었고요. 길이가 좀 긴 종이가 있으시면 반을 접어서 제가 앞전 영상에서 하트 만들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반을 접어서 예, 그려서 오린 다음에 펼쳐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본을 그려줄게요. 네, 이렇게 본을 그려주었고요. 직소기가 있으시면 직소기로 예, 곡선 모양 봐주시고요. 직소기가 없으면 요 직고리 톱을 이용해서 예, 오려줄게요. 네, 이렇게 재단이 되었고요. 150방 사포를 이용해서 재단된 목재에 지금 매끈하지 않은 곡선 다듬어 줄게요. 네, 대패가 있으면 이 기역자로 접합을 한 다리의 모서리 부분에 대패로 한번 살짝 날려서 조금 더 면을 부드럽게 다듬어 줍니다. 네, 그리고 곡선으로 톱질을 해서 준비한 이 가로바의 윗부분에도 대패질을 해줍니다. 또 위에 가로바에도 한쪽 면은 윗면과 접합을 할 거기 때문에 대패를 안 하셔도 되고 아래쪽에 한 면 네, 대패로 살짝 날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포로 살짝 다듬어 줄게요. 네, 다듬어진 목재를 앞면부터 먼저 부착을 할게요. 부착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나무가 자꾸 아래로 떨어져서 제가 살짝 접합을 하였습니다. 보통 목공은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업 순서가 다리는 다리대로 바는 바대로 예, 같은 작업끼리 해나가는 방식으로 작업 순서가 되는데 저희는 지금 테이블 수가 없어서 목재가 1, 2mm 오차가 나서 안 들어가지면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이 세로의 코너 다리를 양면 테이프와 아주 얇은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세요. 양면 테이프와 목공 본드를 이용해서 먼저 접합을 하시고 그리고 아래 위 가로바를 부착을 하신 다음에 반대쪽 코너 다리를 부착을 해서 이렇게 마감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야지 아래 위 가로바가 안 들어가는 일이 없겠죠. 그리고 윗면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또 혹은 나무 합판을 대고 위에 라인과 잘 맞춰서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목재는 목공 본드가 접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위에 페인트와 또 바니쉬가 올라가게 되면 또 나무에 접합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목공 본드로만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목공 본드가 건조되는 시간 동안 이 목재가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짝 양면 테이프를 얇은 것을 사용하여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옆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코너에 다리가 기준이 되어서 아래 위에 가로바가 들어가지고 그 다음 반대쪽 코너 다리가 들어가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접합을 합니다. 네, 앞면에 고정시킨 목재가 본드가 완전히 다 건조가 돼서 이렇게 부착이 되고 난 후에 옆면 목재에 부착할게요. 먼저 옆면에 들어갈 목재 재단한 거, 아래 바와 위에 바, 그리고 OT, 네, 얇은 거, 그리고 다리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아래 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패로 양옆면을 날려서 사포해서 다듬어 주었고요. 또 윗면의 바는 아래쪽, 윗면은 윗면 나무와 직각으로 겹쳐지기 때문에 대패를 밀지 않았고요. 아래면은 제가 대패로 한번 밀어서 사포로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OT 얇은 거, 네, 미송합판도 중간에 여기는 대패로 살짝 밀어서 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양면 테이프와 목공 본드를 이용해서 접합을 할 건데, OT가 들어가는 이 얇은 미송합판에는 양면 테이프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아래 위 가로바와 또 다리가 들어가는 부분에만 살짝 양면 테이프로 고정할게요. 그리고 옆면의 가로바는 지금 이 옆면이 다리가 포함된 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끝선에 맞춰서 부착을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가로 바부터 먼저. 윗면 같은 경우에는 상판이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면을 잘 맞추셔서 부착을 하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OT, 네, 대패질 한 면이 중간으로 오게. 또 대패 작업을 한 면이 중간으로 오게. 이렇게 해서 끝쪽 다리를 부착해 주시면 되겠죠. 윗선 잘 맞춰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접합하시면 되고요. 건조되는 시간까지 박스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서 좀 이렇게 짱짱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해주셔도 좋아요. 네, 반대쪽 옆면에도 이런 방법으로 부착을 할게요. 네, 좌우에 목재를 부착한 본드가 완전히 다 건조된 후에 이제 이 가구를 똑바로 세워서 네, 윗면에 목재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윗면 목재를 부착하시기 전에 만약에 바디 부분과 상판을 컬러를 다르게 해서 투톤으로 작업을 하실 때는 상판을 부착하시기 전에 아랫부분 바디 부분부터 먼저 칠을 하세요. 그러면 또 윗부분에 보양을 하지 않아도 마감이 깔끔하게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 전체를 브라운 컬러로 한 컬러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상판을 부착을 할게요.
상판은 좌우 옆면에서 30씩 여유를 두었죠. 그리고 앞뒤로 25mm씩 여유를 두었기 때문에 이 목재에다가 좌우 30, 또 앞에서 뒤로 빼는 25 표시를 하였고요. 이렇게 해서 본드칠을 해서 요 코너에 맞춰서 앞에서부터 부착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윗면에 본드칠 해주었고요. 네, 다리 코너에 요 표시한 30mm와 25mm 위치를 맞춰서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부터 이렇게 맞춰서 뒤에 붙여서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스프루스 파넬 좌우는 제가 대패로 살짝 밀어서 사포를 살짝 해서 이렇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대패가 없으시면 사포로 살짝 다듬어 주시면 돼요. 네, 전체 컬러는 짙은 밤색 아크릴 컬러에 적갈색, 갈색빛이 도는 아크릴 컬러를 조금 섞어서 물을 좀 많이 섞어서 묽게 섞은 다음 칠해 줄게요. 보통 이제 나무를 덧댄 상황이기 때문에 스테인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테인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 아크릴 컬러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아크릴 컬러가 많이 익숙하고 또 오랜 시간 뭐 십수년이 지나도 변색이 된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크릴 컬러로 작업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칠을 할게요. 그리고 색깔이 너무 연하다 싶으시면 한 번 더 발라주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한 번만에 작업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문질러 주면서 칠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조제된 컬러를 전체에 붓을 이용해서 칠해 줄게요. 여러 방향으로 칠을 해주고 마지막에는 나무 길이 방향, 그러니까 나무 결 방향대로 붓질을 해주어서 톤을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은 여러 번 마찰을 붓을 이용해서 많이 쓸어 주어서 칠해 주었을 때 훨씬 더 색감이 예쁘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칠을 해줄게요. 네, 전체 짙은 밤색 브라운 컬러로 칠을 해주었고, 그리고 완전히 건조가 시킨 건조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150방인데 사포 날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 좀 거칠지 않은 사포로 전체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포를 해서 좀 라인이 도드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게요. 사포를 하실 때는 나무 결 반대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나무 결 방향 따라서 사포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런 모서리 부분은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이나 조금 더 가구가 조금 더 너무 뾰족하지 않게 매끈할 수 있도록 좀 다듬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사포 작업합니다. 네, 사포로 연마를 해서 표면을 매끈하게 해주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가장자리 라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포를 해서 이렇게 라인이 나무색이 도드라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전체 사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수용성 바니쉬로 코팅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브라운 컬러의 가구 조금 더 고급스러운 퀄리티를 위해서 여기 아크릴 컬러, 골드 컬러로 네, 폼 브러쉬로 터치 넣는 거 제가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작품에서 터치를 넣어서 조금 더 작품에 고급스러운 면을 더해줄게요. 먼저 폼 브러쉬로 이렇게 골드 컬러를 표면에 살짝 묻혀서 라인부터 네, 이렇게 가볍게 터치해 주어서 여기 지금 사포로 도드라지는 나무 컬러에 골드 컬러가 더해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라인 작업해 주시고요. 그리고 표면에는 아주 살짝만 묻혀서 표면에 가볍게 터치해 줘서 나무 결에 골드 컬러가 더해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전체 한번 터치 작업해 줍니다. 표면에는 과하지 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심하셔 가지고 살짝만 묻혀서 네, 이렇게 터치해 줄게요. 그러면 코팅 작업을 하고 완성했을 때 작품이 훨씬 더 고급스러운 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터치 작업 해줍니다. 네, 이제 터치 작업까지 해준 골드 컬러가 완전히 다 건조되고 난 후에 수용성 바니쉬로 코팅 해줄게요. 광도는 반광을 하셔도 되고 또 약간 광이 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광으로 코팅하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수용성 바니쉬로 붓으로 칠을 해서 코팅해 주시고요. 매끈한 표면을 원하실 때는 코팅제를 건조시킨 후에 고운 사포로 한번 다시 사포하시고 또 코팅제 올려주시고 이런 작업들을 반복할수록 더욱 표면이 매끄러운 작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용성 바니쉬 저는 반광이거든요. 코팅할게요. 코팅제를 도포할 때 처음에 이렇게 뽀얗게 보이는 네, 이게 마르면 건조가 되면 투명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코팅해서 건조시킬게요. 네, 이렇게 수용성 바니쉬 반광으로 2회 칠해서 건조시켜서 이렇게 바디 부분 완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문을 만들고 또 부착하고 또 자석과 손잡이 다는 영상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